자, 반갑습니다. 우리 대원여고 친구들. 자, 16장, 17장, 이제 수학하 특강 남은 부분들 오늘 좀 이제 진도 나갈 거거든요. 자, 집에서 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일단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지금 휴강이 결정됐어요.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휴강이 좀 길어지는 만큼 일단 영상을 통해서 우리 수학 하부분 확실하게 좀 마무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기 수학 상부분 좀 복습 과정, 그러니까 내신 대비로 영상이 나갈 겁니다.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 먼저 제목은 함수입니다. 함수. 자, 제목은 함수죠. 함수. 네. 자, 함수. 좀 살짝 좀 빼도 되겠다. 살짝 뒤로 빼서 조금만 더 잘라내고 함수. 자,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뭐냐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죠? 자, 함수라는 건 이제 먼저 우리가 앞에서 집합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주어집니다. 어떤 라지 x라는 집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라지 y라는 집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라지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y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겠죠. 그죠? 정의역의 원소가 있을 거고 치역에도 원소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역의 원소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응이라고 불러요. 대응.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요. 16-1-1번 보시면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가 주어졌을 때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응.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들이 일로 이제 대응이 되죠. 그죠? 이 관계 자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나는 명명하기를 f라고 일단 이름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수 f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정의역 라지 x에서 공역이에요. 용어가 잘못됐네요. 공역. 자, 정의역 라지 x에서 공역 라지 y로 간다. 자, 요 과정 자체를 우리가 함수 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f라는 함수에다가 무엇을? x의 원소, 라지 x의 원소, 스몰 x를 대입하게 되면 스몰 y가 나오더라. 자, 요게 바로 y는 fx.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싸우던 바로 그 함수의 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16-1-2번 한번 보시면은 함수.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그 관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1-3번 보시면요. 이제 용어가 나오죠. 자, x, 이제 시작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공역의 경우에는요, 도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대상들이 되는 곳, 대응이 되는 원소들, 이제 걔네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이제 공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대응이 되는 애들, 걔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자, 용어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좀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정의역 라지 x에서 공역 라지 y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라지 x의 원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볼 거냐면 뭐 1, 2, 3, 4, 5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y의 원소도 뭐가 있냐면은 여기도 뭐 1, 2, 3, 4, 5가 5, 6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1이 어디로? 이쪽 원소 1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2는 3으로 대응이 되고 3은 2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4는 4로 대응이 되는데 5도 4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떤가요?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모두 다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4는 4에 대응이 돼요. 5도 4에 대응이 돼요.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 모든 원소 하나하나가 각자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되죠, 지금.
이게 바로 함수 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y를 공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이라고 부르고 1, 2, 3, 4를 전부 다 각자 뭐라 부르냐면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함수 값.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 다음에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f에다가 4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 그 다음 f에다가 5를 대입하면 역시 4가 나온다. 자, 요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함수 관계의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1-4번 한번 보시면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완벽하게 그 과정이 똑같은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16-1-4번을 갖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만약에 여기 함수 fx라는 녀석이 있고요. 내가 얘를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f랑 g가 서로 같나요? 아니죠. 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내가 정의역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정의역 라지 x를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로 만들었다면 f와 g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렵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죠.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역시 1이 나오죠. 근데 g에다가도 볼까요? g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죠. g에다가도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g에다가도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죠. 즉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단 말이에요. 정의역과 치역도 다 같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족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정의역이 만약에 다르게 주어진다면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함수다.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16-1-5번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수와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죠? 함수가 항상 등장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좌표평면에다가 그래프를 항상 그려왔어요. 이제까지. 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 그래프 그리는 건 앞에서 이제 해보셨잖아요. 그죠? 1차 함수 그려보셨고 2차 함수도 그려보셨고 원의 방정식도 그려보셨고 그죠? 자, 그런 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더 다른 함수, 뭐 3차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지 않습니다. 2학년 수원 올라가셔갖고 그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배운 함수들만 다룬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알아보는 방법. 자, 근데 요 내용은요, 조금 이따가 뒤쪽에 이제 얘기 좀 같이 하고 한 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넘어가시면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로 가보세요. 3페이지. 자,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싹 다 통틀어서 이제 한 번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라지 x가 있고요. 여기 원소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y라는 공역에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기투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기투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투표라는 게 뭐예요?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나 얘네 다 마음에 들어. 다 선택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죠? 투표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1인당 한 명만 선택해야 되고요. 기권 없어요. 기권하면 안 돼요. 그죠? 함수에서는 기권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게 바로 함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1이 1을 선택했어요. 난 얘가 마음에 들어. 2는 어떻게 해? 나 2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요. 3은 4가 마음에 든대요. 4도 4가 마음에 든대요. 5도 4가 마음에 든대요. 어우, 인기 폭발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 2, 3, 4, 5는 정의역이죠. 그 다음 1, 2, 3, 4, 5, 6은 공역이에요. 이때 선택받은
1, 2, 4. 이 세 개의 원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함수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함수예요. 자,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자, 1, 2, 3, 4, 5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건 좀 불공평해. 그지? 자, 우리가 뭐 인기투표에서 이제 짝꿍을 뽑고 싶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요새 안 하나요? 이렇게 원하는 짝꿍 뽑아가지고 그럼 막 되게 인기 많은 애들은 막 여러 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근데 그래도 짝꿍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하지 않기로 했어요, 얘들이. 1, 2, 3, 4, 5가 우리 중복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렇게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6이 있는데 약속했어요. 야, 우리 앞에 애가 선택하는 애는 고르지 말자 약속한 거야. 그래서 1은 1을 선택했어요. 2는 2를 그대로 선택했죠. 자, 3, 2, 4를 선택했더니 4는 4가 마음에 들지만 어떻게?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는 3을 선택했어요. 5도 마찬가지로 5를 선택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정의역의 원소가 5개죠? 고치역의 원소도 몇 개입니까? 지금 5개가 됐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동일해졌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선택을 못 받은 애가 누가 있죠? 6이 있죠, 그죠? 6이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빈정상해요. 유씨, 나 좀 별론데? 나 집에 갈래. 갔어요. 자, 6이 집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역도 1, 2, 3, 4, 5였는데 치역도 1, 2, 3, 4, 5잖아요. 그죠?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같아졌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가 남았는데 이제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함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6이 이제 집에 가기 전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자, 6이 아까 집에 가기 전 상황이야. 상수함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은 1을 골라요. 근데 2는 2를 고르고요. 3은 3을, 4는 4를, 5는 5를 골라요. A는 A를, B는 B를, C는 C를 이렇게 고르는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항등함수는 그럼 딱 하나밖에 없겠죠. 누구? Y는 X라는 항등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게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함수는 쉽게 말해서 몰빵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몰빵해준다. 그게 뭐냐. 자, 인기 투표를 하는데요. 초절정 인기인이 있는 거야. 스타지 완전. 어떻게? 막 1도 3을 선택했어. 2도 3을 선택했어. 3도 3을, 4도 3을, 5도 3을. 모든 애들이 다 하나의 값만 등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상수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상수함수예요. 되실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와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로 하면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관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x1과 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으면 즉 원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원소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의 함수값도 동일하다. 같은 원인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를 식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자, 1대1 함수는 어떨까요? 1대1 함수는 자, 1대1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fx1과 fx2가 같아요. 즉 뭐예요? 결과가 같아요. 결과가 같아서 그걸 따라가 봤더니 어떻게 됐더라고? 원인도 사실은 같더라. 이거 결과가 같으니까 사실은 뭐다? 원인도 같더라. 요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식으로 쓰는 정의입니다. 자, 근데 우리 명제 배웠죠, 그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어떤 거?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과연 뭘까요? x1,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두 개가 같은 식이에요, 여러분들. 대우 명제도 똑같은 명제지 않습니까? 그죠? 같아요. 자, 그럼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대1 대응은 우리가 좀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n, 자, 이건 뭐예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죠? 집합의 원소 개수 누구? 공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누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식으로 조금 더 나타내 보자면 n, y, 라지 y가 공역이죠. 그 다음에 치역의 경우에는 n, f, x 이렇게 선택 직접 받은 애들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식으로 표현한 함수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요, 여러분들 뭐 따로 정의할 필요 없어요. 항등함수는 그냥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항등함수는요, 예, 그냥 y는 x 뭐 이것만 얘기해주면 돼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 자체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y는 뭐 k 이런 식으로. 네, y는 k 딱 하나만 선택받는다. 요게 상수함수입니다. 예, 요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질 수 있죠. 선생님, x는 뭐시기 꼴, 뭐 x는 뭐 c 이런 꼴은 이건 뭐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 했어요? 세로선의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직선의 방정식 때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1차 함수나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 않고 굳이 직선의 방정식 붙였던 이유가 얘 때문이잖아요. 그죠?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가지 함수를 갖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찾아보는 방법 볼 건데요. 그래프를 한번 판별해보는 방법.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첫 번째 우리가 함수인지 판별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로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즉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됐나 안 됐나,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됐나 안 됐나,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인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얘는 다 하나죠?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1대1 함수인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1대1 함수가 뭐였어요? fx1과 fx2가 같으면, 즉 결과값이 같으면 x1과 x2도 같아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가로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때요? 두 군데서 만나죠. 그죠? fx1과 fx2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어때요? 같나요? 안 같죠? x1은 여기, x2는 여기 서로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굳이 우리가 1대1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다른 그래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세로선을 그리면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려도 어떻습니까? 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인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빈 공간이 없으면 돼요. 빈 공간이. 자, 얘는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빈 공간이 있는 게 뭔 말이에요? 뭔 차이예요? 자, 얘 그래프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요렇게 쫑쫑쫑쫑쫑 요렇게 땜빵 여기서 요렇게 연결되는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세로선 네, 함수예요. 다 통과해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가? 여기 비었는데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함수값이 같을 때 x값이 같냐 다르냐 이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 공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점 이상에서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2군데 이상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1대1 함수 됩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냐는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받은 애가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선택 못 받은 애가 있네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입니다. 그냥. 항등함수 그래프는요, 예, yx 그래프 다들 아시는 바로 그 녀석입니다. yx의 그래프는 예,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예, 너무 잘 아시는 거. y는 k 그래프는 뭐죠? y는 k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예, x축에 평행한 이런 녀석이죠. 요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들. 되실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자,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몇 번이냐면 거기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뜻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의역이 자, 원소 1번 집합 문제 1번 보니까 자, 정의역의 원소가 뭐냐면 정의역은 1, 2, 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네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괜찮아요. 함수 맞아요. 하지만 뭐 3번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은 3번이 식이 이제 요거죠. y는 x-1의 제곱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x가 1일 때 y가 얼마냐면 1-1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0 나와요. 근데 이 0이 어디 안에? 라지 y라는 이 공역 안에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의된 함수가 아닙니다. 자, 공역을 벗어나는 원소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취업은 반드시 공역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벗어나는 원소가 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합 라지 x에서 집합 라지 y로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일단 기억 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 안 됩니다. 기억 틀렸죠? 왜 안 되냐면, 자, 그림 보시면 1이 어디로? A하고 B하고 두 군데로 동시에 지금 대응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역의 원소 하나에는 Y값이 오직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1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함수 아니에요, 그거 아예. 그 다음에 니은도 돼요, 안 돼요? 니은도 안 돼요, 여러분들. 니은은 왜 안 되냐면요. 얘는 4가 대응이 되지 않았잖아요. 정역의 원소 하나에 반드시 Y의 원소가 하나는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4가 없기 때문에 얘도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디귿은요? 괜찮아요. 디귿, 리을 아주 우수하네요. 디귿, 리을 다 괜찮아요. 미음도 어때요? 미음? 미음도 안 되겠죠, 그죠? 왜? 니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도 지금 3이 대응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자, 요거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살짝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네요. 자, 얘는 함수일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선 그으니까 어떤가요? 두 군데서 만나네.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만 대응된다 그래야 되는데 얘는 두 개가 만났으니까 함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함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우리 많이 그렸던 거죠. 뭐예요? 네,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자,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자,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지 원의 함수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원의 방정식이라고만 했지 원의 함수라고 얘기 안 했죠? 왜 그럴까요? 함수가 아니니까요. 얘 두 군데서 만나잖아요. 네, 두 군데서 만나잖아요. 네, 심지어 안 만나잖아요. 그죠?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3번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자,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때요? 자, 이런 데다 그으면 네, 안 만나요. 이런 데 그으면 안 만나요. 여기 무수히 많네요. 함수 아니라 그랬죠? 세로선 아닙니다. 얘도.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4번 지금 그래프가 뭡니까? 반원이네요. 반원. 이렇게 생긴 반원이네요. 반원 역시 어때요? 예, 세로선 그어보시면 예, 안 만납니다. 그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심지어 안 만나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아직 안 배운 건데 나중에 나올 3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3차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세로선 그어 보니까 어때요? 오, 한 점에서 만나네요. 오케이, 한 점. 오케이, 한 점. 오케이, 한 점. 오케이, 함수 인정. 정답은 5번. 우리는 좀 더 나가서 가로선 그어 보세요. 한 점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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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곳도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죠? 빈 곳도 없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뭐라고요? 1대1 대응의 그래프라고요. 1대1 여러분들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대1 대응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함수의 뜻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4번 한번 보시면요. 자, 실수 전체 집합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리얼 넘버인가 봐요. 그죠? 라지 R. 이때 F 함수 라지 R에서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간다. 자, 요 녀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는 자, 이렇게 x하고 1 빼기 x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이제 x는 무리수일 때라고 되어 있고, 무리수일 때는 이제 그냥 x가 그대로 나가나 봐요. 근데 x가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을 빼내요. 1에서 빼내요. 그죠? 1에서 이렇게 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따라가서 밑에 걸 이제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F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가 뭐예요? 유리수잖아요, 그죠? 유리수니까 1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네,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에 어디 보자, 1-√2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 빼기 루트이면은 무리수잖아요, 그죠? 얘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오네요. 1-√2가 네,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어요. 자,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네요. FA를 구하래요. 아이, 근데 뭐야 이거. 무리수잖아. 그냥 나오잖아, 그러면은. 에이, 이거 너무했다. 그지? FA가 F의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냥 끝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거 고르는 거 5번. 자, 서로 같은 함수 고르는 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라지엑스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지엑스에서 라지엑스로 가는 함수 중 서로 같은 것을 보기에는 인내로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부터 내가 한번 다 적어볼게요. F식에다가 마이너스를 직접 한번 넣어보시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요. F에다가 1을 넣으면은 네 1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경우에는요. GX네요. 자,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1 빼기 1이니까 0 되겠네요. 그 다음에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0 빼기 1이니까 네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1 빼기 1이 되니까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자, H네요. H에다가 어디 보자. H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루트 1 되죠. 제곱하니까 거의 그냥 1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H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루트 0이니까 0 될 거예요. H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요거는 그냥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어디 보자. K에다가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 나오고요. K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 0 나오고요. K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은 걸 우리 찾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나오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 안 되겠네. 기억은 탈락.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얘도 어때요? 0 나오고 1 나오고 에이, 그럼 얘도 탈락. 뭐야? 둘이 디귿리을이잖아. 그지? 정답이 디귿리을이에요. 네. 그래서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4번 디귿리을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으로 가서 6번 한번 보시면은 자, fx는 2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때 f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a는 네, 2a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대입해서 확인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자, FA가 뭐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이거 2A 되거든요. 이거 뭐야? 넘어가면 3A가 6이네요. 네, A가 얼마예요? A는 2가 됩니다, 여러분들. A는 2. 그럼 A가 2니까 얘가 뭐냐면 4거든요, 지금. 다시 얘기해보면 G에다가 2를 넣었더니 4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B이기 때문에 B가 그러니까 얼마다?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A가 2, B가 10이니까 정답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12.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라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영상을 보실 때는요, 1배속을 하면은 조금 뭐 답답하고 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 한 3배속 정도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지금 발음도 정확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영상을 계속 찍던 게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하게 한번 말을 하려고 해볼 거고요. 혹시나 그리고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해. 요새 수업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 문자를 하셔도 되고 카톡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연락하셔가지고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놓고 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텐션 유지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주말 정도부터 우리 수업 들어간다 그랬죠? 만약에 학교에서 계약이 더 연기가 되더라도요, 중간고사를 뭐 안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곤 있으나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도박하지 말고 우리 공부 바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고1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학상, 수학하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수학하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멘탈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이렇게 바짝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긴장 놓지 말고 좀 바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7번 보시면, 자, y는 2x-1, 요 녀석이네요. 아이고, y는 2x-1입니다. 요 녀석의 치역이 지금 -1, 1, 3일 때 정역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y 자리에 뭐가 지금 -1, 1,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겠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고, 위에 보니까 뭐예요? X 여기다 들어갈 거는 0이잖아요, 여러분들. 0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얘는요, 1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요, 2 집어넣으면 되죠. 아,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다 보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요? 라지 X 정역의 집합이 어떻게 됩니까? 0과 1과 2와 요렇게 원소 3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역 구하시오 그랬네요. 예,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정역의 원소 정답입니다. 정역.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양수 xy에 대해서 함수 fx가 xy는 fx 더하기 fy, 자,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니까요,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이때 f8의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2밖에 없잖아요. 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그럼 어떻게 되냐면 f의 2 곱하기 2. 그러니까 즉 얼마죠? F4겠죠. 4. 그죠? F4는 어떻게 되냐면 F의 2 더하기 F의 2니까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니까 2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F의 4가 2다라는 거 하나 얻었습니다. F4가 2다라는 걸 얻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내가 이번에 뭘 집어넣을까요? 4 알고 2 하는데 문제에서 8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4, 2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F의 4 곱하기 2는 F의 8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F8은 F의 4 더하기 F의 2가 되니까요. 2 더하기 1이니까 정답 얼마? 3 나옵니다. 3. 따라서 F8은 얼마다?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이제 요것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여러분들 네, 정답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밑에 보겠습니다. 9번. 자, 유형 1번의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한 번에 다 넣어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실수로 원수로 가는 집합 x가 정의역인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서로 같도록, 자, 서로 같도록 밑줄 그어 놓을까요, 문제? 서로 같도록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fx가 뭐냐면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뭐냐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서로 같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두 개를 내가 같다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같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같다고 놓을게요.
자, 같다고 놓으시죠? 그다음 한쪽으로 넘길까요, 우리?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될 거고, 자, 요거 인수분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3차식이니까 선생님 조립제법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공통인수 있잖아요. 그죠? x 먼저 뽑아낼까요, 우리? x 뽑아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식 어떻습니까? 요거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가면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들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x가 3개가 등장하죠. 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개가 등장하죠. 0과 2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다가 0 넣은 거 0 넣은 게 서로 어땠다? 같다. 그 다음 여기다가 2 넣은 거 2 넣은 게 서로 어떻다? 같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5장, 6장 할 때 했었지 않습니까? 저렇게 두 식을 연립한 거의 근은 바로 뭐냐면 교점의 x좌표라고요. 그죠? 교점의 x좌표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한 게 서로 같도록 하는 집합 라젝스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x를 갖다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를 가지고 내가 집합을 구성하면 얘네 가지고 집합을 구성하면 f와 g는 같은 함수가 될 것 같아. 근데 개수를 물어봤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1만 내가 정의역에 넣어도 어때요? 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같다니까요? 0만 넣어도 되잖아요. 2만 넣어도 되잖아요. 다시 말해 이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모두 다 f와 g가 같게 만드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같게 만드는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소가 3개니까 우리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되나? 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 끄트머리 잘 보니까 뭐예요? 라젝스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공집합 한 개 빼줄까요? 네, 그래서 정답이 몇 개? 7개가 됩니다. 7개. 7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10번. 자, 유형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함수네요. 여러 가지 함수. 자, 거기 네모 박스 하나 한번 볼까요? 임의 원소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서로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뭘까요? 1대1 함수의 정의죠. 그죠?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식들 중에서 1대1 함수를 고르라라는 말이네요. 그죠? 우리 그래프 개형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1대1 함수는 뭐였어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씩만 만나야 되고 가로선 그었어도 한 점씩만 만나야 되잖아요. 자, 1번 볼까요? 1번 fx는 1. 이거 뭐예요? 이게 상수함수예요. 이게 상수함수. 2번은요? 2번 fx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뭡니까? 우리 요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얘 어떻습니까? 세로선 가로선 전부 다 한 점씩 만나죠? 괜찮아요. 얘 통과. 오케이. 얘가 바로 보니까 지금 살짝 세로선 거봐도 어떻습니까? 한 점씩 만나죠. 전부 다. 그 다음에 가로선 거봐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한 점씩 만나죠? 얘가 바로 1대1 함수예요. 우리 찾고 있던 1대1 함수는 바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니? 3번 보세요. 3x제곱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3번. 예, 가로선 그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두 점 만나죠? 안 됩니다. 나가리. 4번은요. 절대값 x 플러스 1. 얘도 뭐예요? V자 그래프잖아요. 얘도 어때요? 가로선 그어보시면 네, 역시 나가리. 안 됩니다. 5번 볼까요? x제곱 빼기 뭘 봅니까? 5번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가로선 그으면 역시나 두 점 만나기 때문에 다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집합 x, 라지 x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하여 함수 요거가 이제 1대1 함수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때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대1 함수가 뭐라 그랬죠? 1대1 함수가 정역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죠.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fx가요. x제곱 빼기 4x면은요. 자, 우리 이거 더 함수 알아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함수식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세팅되죠. 그래서 얘는 어딥니까? 지금 2,-4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2,-4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여기 4, 여기 0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선생님 얘는 절대로 1대1 함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만 정의역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K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K를 내가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K를 갖다 어디? 여기. 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2라 그랬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K가 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세팅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이 왼쪽에 이쪽 부분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없어. 이거야 이거.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뭐야? 반토막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세로선 그려봐도 한 점씩 만나고 가로선 그려봐도 나 한 점씩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1대1 함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역을 조작해 주시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이 K란 녀석이 X는 K란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왼쪽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거야? 여기 쫑쫑쫑쫑쫑 있어서 이쪽을 포함하게 되면은 가로선 그으면 두 점씩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K가 2보다는 반드시 어떻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지금. 그죠? X가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선생님 이거 K가 2인가 봐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왜? 문제 잘 읽어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fx에서 x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뭔 소리죠? 정의역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치역은요? 지금 치역이 라젝스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y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면 y도 치역도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k를 2로 설정하시면 여기 아까 얼마였죠? 2,-4였죠.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거였어요? 머리 아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f에다가 얘들아 k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k가 나와야 되는 거야. K,K를 시작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저식에다가 K,K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 K의 제곱 빼기 4K가 K가 된다. 자, 넘어가니까요. K제곱 마이너스 5K는 0인데 K로 묶어보시면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뭐냐면 0 또는 5가 돼요. 0 또는 5.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K는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0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을 지워주시고 정답이 얼마? 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K가 5예요. 그러니까 정답도 5고요. 자, 12번 1대1 대응의 그래프. 자,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함수죠. 그죠? 이거 1대1 함수도 아니죠. 2번 함수죠. 1대1 함수 아니죠. 3번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 세로선만 통과하는 거. 상수함수기도 하죠, 이거. 그 다음에 4번은요. 함수도 아니에요, 아예.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5번 정답은 이제 5번이죠. 그죠? 세로선, 가로선 그었을 때 전부 다 통과하는 건 이제 5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13번 역시 가봅시다. 13번부터 한번 가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fx 뭐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은 이렇게 말이 나와 있네요. 한번 봅시다. 13번부터 보시면 자,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따라가는데 이게 언제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2를 따라갈 때도 있는데 이건 언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군요, 여러분들. 자, 이때 이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a의 최소값은 그랬습니다.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일단? 자,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누굴 따라가냐면요. 3x 플러스 2를 따라간대요. 그럼 0,2가 여기 있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3x 플러스 2니까 쭉 이렇게 올라간다. 자, 얘를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좌표가 이제 2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좌우선을 그려봐라, 이렇게. 어때?
세로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요. 여기 만났잖아요, 이미. 그죠? 그럼 이쪽 영역엔 그래프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이쪽 영역엔 그래프가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로선도 그려보세요. 자, 가로선 그려보시면 어때요? 한 점 만났죠? 한 점 만났죠? 한 점 만났죠? 어때요? 이쪽에 한 점씩 만났잖아. 1대1 대응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쪽 영역도 역시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돼요. 따라서 이쪽 ax 플러스 2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어디냐면 이쪽 영역에 해당만 됩니다. 0,1을 기준으로 이 왼쪽 아래쪽 이 영역 이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1을 지나가면 되죠. 자, 올라간다는 게 뭔 소리예요? 기울기가 양수라고요. A 기울기가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아이고 양수라고요, 여러분들. 기울기가 양수라고요. 문제에서 정수 A라 그랬죠? 정답은 4번 1입니다. 4번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어우, 굉장히 쉽습니다. 14번. 자, 뭐라 돼 있냐면 상수함수라고 돼 있네요. 14번. 상수함수라고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F2가 3이래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죠? 모든 애들의 함수값이 다 같아요. 몰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F2가 3이라고? 아이고, 뭔 소리야. Fx가 3이라고. 뭘 대입해도 다 3이라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F1부터 F99까지. 자, 홀수만 더하고 있네요. F1, F3, F5 이런 식으로 홀수들을 더해가지고서는 F에 99까지 더하라고 되어 있죠. 자, 1부터 99까지 홀수가 몇 개냐, 여러분들. 자, 이거 총 몇 개예요? 1부터 100까지가 100개예요. 그 중에 홀수는 절반 50개가 있습니다. 50개예요, 50개. 53. 3이 50개 있으니까 정답 얼마? 150 이렇게 됩니다. 150. 150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x는 항등함수이고, 자, 빗줄 쳐놓을까요, 우리? fx 항등함수. 그럼 fx는 뭐예요? 네, y는 x, 즉 x 뭐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4래요, 여러분들. gx가 마이너스 4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아니, 상수함수예요. 이거는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F10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요. F10은 10이에요. G 마이너스 1은요? 네, 마이너스 4고요. 정답은요? 네, 6이고요. 단순하죠? 3번이네요. 3번. 자, 뒤쪽에 유형 3번에 있는 함수의 개수까지 같이 한번 엮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개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간 뭐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저기 중학교 때 우리 경우의 수 배웠었죠, 여러분들. 경우의 수. 이게 저기 2학년 때 했잖아요. 확률하고 같이. 거기 내용들입니다. 좀 거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순열조합하고도 약간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를 스몰 p라고 하네요. 스몰 p.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가 뭐였죠? 자, 1이 a, b, c 중 하나를 선택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돼. 따라서 1의 경우에 선택권이 몇 가지예요?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2는요. 2도 세 가지가 있어요. 3은요. 3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27. 네. 단순하죠? 근데 Q, 1대1 대응이라 그랬네요, 여러분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였어요? 일단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대1 함수를 만족하게 된다면 정역의 원소가 3개, 공역의 원소가 3개니까 같아져요. 치역도 3개가 등장하겠죠. 1대1 함수가 되면. 그러면 공역이 3개이고 치역이 3개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1대1 함수를 찾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은 선택권이 네,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이 A로 갔어요.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이 선택한 A를 제외한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B나 C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누가 3이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에 가게 됩니다. 얘가 한 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3, 2, 6,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P 더하기 Q는 몇 가지? 33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7번. 자, 이것도 역시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자, 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니까 X에서 X로 가네요. X에서 X로 갑니다, 여러분들. 1, 2, 3, 4.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1보다는 F2가 2가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거? F1보다 F2가 반드시 커야 돼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맨날 이거 생각하려면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1, 2, 3, 4 넷 중에요. 2명을 뽑을 거예요. 다시 4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4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그럼 어떻게 뽑죠, 우리가? 넷 중에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뽑아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뽑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1을 뽑고 2 뽑는 거나 아니면 다시 어떻게? 1 뽑고 2 뽑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순서 바꾸는 걸 두 가지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4개 중에 2개를 내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에요, 여러분들. 조합. C, 4C라고 할 건데 뒤에서 이제 얘기는 할 겁니다. 자, 2개 뽑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2개를 갖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 중에 큰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큰 놈은 그냥 F2 주면 되고요. 작은 놈은 그냥 F1 주면 돼요.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이 누구예요? 1, 2는 끝났고 3, 4 남았죠. 그죠? 3, 4.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 중에 2개 뽑는데 그 2개가 만약에 2와 3이 예를 들어 뽑혔다 쳐볼게요. 그러면 F2가 F1보다 더 크다 그랬죠?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3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그냥 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지금 1대1 대응이라 그랬네요. 1대1 대응. 아, 그러면은 3은 뭐예요? 1과 2가 선택한 둘 빼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가면 되잖아요. 3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또 3이 1로 갔습니다. 그럼 4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선택권밖에 없죠. 더 이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답은 12, 12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12. 자, 그 다음에 18번. 잠깐 보시면 1, A, B, C, D에서 1, 2, 3, 4, 5로 가네요. 그죠? 18번의 경우에는 자, A, B, C, D에서 자, 라지 X가 지금 A, B, C, D에서 자, 1, 2, 3, 4, 5로 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FB가 1 또는 FD가 4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또는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또는 그러면 무슨 집합 생각나세요? 합집합 생각나시죠? 합집합. 그럼 잠깐만 볼까요, 우리?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우리 조건? 우리? 뭐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그지? 조건 P가 뭐냐면 FB가 1이야. 자, 이게 조건 P예요. 자, FB가 1이다. 이 조건을 만족한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죠. 그죠? 라지 P라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Q가 뭐냐면 조건 Q의 경우에는 FD가 4예요. FD가 4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기는 뭐예요? 이것과 이거를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합집합 얘기하는 거거든요. P와 Q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P와 Q의 합집합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자, N. 자, 이게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N, P. P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Q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에서 무엇을 빼주더라? P와 Q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건 2번 중복이 되니까.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만족해보는 거 찾아볼게요. FB가 1을 만족한 집합의 개수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함수의 개수만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개수만 얘기했어요. 그럼 볼까요? FB가 1로 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A는 선택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예요. C는요? 5가지예요. D는요? 5가지예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NP, 얘는 뭐가 되냐면 5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5의 세제곱. Q는 어떨까요? Q. FD가 4로 간다. 자, FD가 만약에 4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A도 1, 2, 3, 4, 5 5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되죠. 그죠? B도 5개 중에, C도 5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얘 뭡니까? 얘도 5의 세제곱이에요. 지금 5의 세제곱. 그럼 P와 Q의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B는 1로 가고 D는 4로 가는 원소 집합을 조건을 함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B는 1로 갔어요. C는 4로 갔어요. 오케이, 다 보냈잖아요. A는 5가지, C도 5가지예요. 그럼 얘는 5의 제곱입니다. 답 나온 것 같죠? 125, 125, 250 빼기 25. 정답은 225.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십니까? 225라고 해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앞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룬 거고요.
뒤쪽에 이제 여러분들 설명 좀 드리고서 잠깐 쉬었다가 설명 좀 드리고 여기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유형 4번부터 앞에 내용도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